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지아입니다. 늘 소화 안 되고 이 가스가 자주 차는 사람, 살 빠지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속 편한 다이어트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나이가 들수록 먹는 양은 똑같은데, 아니 오히려 적은데 소화가 안 되면서 계속 뱃살은 찌고 이렇게 소화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 이게 바로 비만 체질로 변해가는 아주 무서운 그런 전조 증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먹는 양보다 소화력이 저하된다? 그러면 장 안에서 이 장내 부패가 심해지고 결국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기면서 또 그 염증 물질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국민 5명 중 1명, 무려 1,000만 명이 소화계통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화불량 환자 68%가 40대 이상 중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소화 엔진이 정지했다, 이런 뜻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잘 분해돼서 에너지로 써야지 살도 안 찌고 사람이 쌩쌩하고 활력이 있는데, 이 음식을 분해한 핵심 일꾼이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면 위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고 결국은 내시용해도 다 정상인데 소화는 안 되고 자꾸 가스 차고 살이 찌고 이렇게 기능성 소화불량 상태가 되면서 특히 적게 먹어도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겁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요, 음식물이 분해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서 결국 그 안에서 이상 부패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음식물이 오래 정체되면 결국 장내에서 발효되고 부패가 증가되면서 나쁜 유해균도 늘어나고 또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지고 변비, 또 몸 안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장 점막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인슐린이 어떤 호르몬이에요? 지방을 자꾸 쌓아두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결국 복부 비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 장 속이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변하면서 이 지방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그런 위험 신호인데요. 이런 분들은 일단 밥을 먹으면 별로 안 먹었는데도 윗배가 볼록하게 되고 가스가 차는데, 특히 밤에, 낮에는 활동할 때 몰랐다가 밤에 자려고 그러면 가스가 차서 정말 배가 확 늘어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들지만 또 막상 화장실 가면 변이 잘 안 나오고, 변을 봐도 토끼똥같이 나오고 정말 밤마다 배가 너무 빵빵해져서 힘들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음식을 너무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소화력을 높이고 장내 부패를 막아야 뱃살이 빠지고 체중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 소화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과 또 소화력을 높이는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습관은요,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소화는 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입에서 시작됩니다. 적어도 20회 이상, 30회까지 씹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다 보면요, 침 속에서 소화효소 아밀레이즈가 증가해서 많이 조각조각 분해되니까 위에서 부담도 감소되죠. 그래서 결국 소화가 안 돼요, 그렇게 위가 힘든 이유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이 음식의 속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식사 중에 물 과다 섭취 줄이기. 아니, 소화 안 된다고 물 말아 드시는 분 있죠. 그리고 또 소화 안 된다고 중간에 탄산수 드시고 식사 중에 과도한 수분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산 농도가 희석이 되고 소화 효율이 저하되고 결국은 이렇게 먹는 게 오히려 복부가 팡팡해지고 가스가 많이 찹니다. 특히 요즘 덥다고 요 냉수, 탄산을 계속 같이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러면 위장 운동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습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늦은 야식 줄이기. 7시 이후, 아무리 늦어도 8시 이후에 음식 섭취를 금지해야 되는데 밤에는 위장관도 쉬어줘요. 그래서 위장 운동이나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낮에 먹는 거와 저녁에 먹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늦게 먹는 거는 위 배출이 지연되고 심지어 위식도로 역류가 되고, 또 배출이 지연되니까 장내에서 오래 남아있어서 결국 부패가 증가되고,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염증이 많이 있으면 인슐린이 상승하니까 혈당도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인슐린이 많이 저항성이 생기면서 지방 저장이 증가해서 똑같이 먹어도 뱃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습관은요. 식후에 까치발 들기 50번 하라는 거예요. 위장관 운동, 소화력이 좋아지려면 운동하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밥 먹고 나면 또 나가기도 쉽지도 않고, 물론 낮에는 나가서 가볍게 운동하면 좋지만 정 안 되면 밥 먹고 나서 그 즉시로 그냥 실내에서 까치발 들기 50번 정도 해주면은 위장관이 좀 운동이 촉진이 되고 또 혈당도 안정화되고 가스도 감소가 되고 그만큼 인슐린 반응도 개선되기 때문에 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소화력이 좋아지고 결국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말한 4가지 생활 습관 좀 기억했다가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화력을 높이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가 위의 요 배출 속도를 촉진하고 이 메스꺼움과 더부룩함, 식후의 복부 팽만형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양파도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살짝 데쳐서 덮밥에 드셔도 되고 음식에 많이 활용하면 소화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쓴맛 채소인데요. 왜 몸에 좋은 건 쓰다고 하잖아요. 루꼴라나 케일이나 치커리 이런 게 좀 쓴맛 채소들인데 소화의 분비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쌈채소로 같이 식사할 때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식사 전에 이런 것 좀 갈아서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조류예요. 미역이라든가 톳이라든가 이런 해조류가 몸 안에 들어가서 장내 단세지방산 생성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단세지방산이 장내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 유해균이 줄어들고 유익균이 많아지면서 소화력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해조류도 갑자기 많이 먹으면 가스 증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씩 식사 때마다 드셨다가 점점 양을 늘리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국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좋은데 단백질 중에서도 우리가 콩이라든가 뭐 두부, 생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요. 중년 여자들이 일단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고기부터 줄이고 아무래도 음식을 줄이다 보면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고 결국 이런 사지 골격뿐만 아니라 내장에 있는 근육도 약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줄이면 결국 위장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부족하신 분들 일부러 두부라든가 내가 소화 안 되니까 고기 안 먹어 하지 말고 고기도 삶은 고기나 뭐 이렇게 다진 고기 뭐 이런 거 있죠. 갈아놓은 고기 이런 거 드시고 아니면 생선이라도 꼭 단백질 충분히 드셔서 우리가 위장 기능을 튼튼히 해야 소화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은 요즘 여러 가지 뭐 효소들 있죠. 소화효소 복용도 도움이 됩니다. 나한테 맞는 효소를 먹었더니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분들은 앞에 4가지 생활 습관과 4가지 음식을 드시면서 소화효소 복용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소화력을 높아야 대사 효율이 좋아지고 그래야 몸 스스로가 에너지를 잘 태우는 연소형 체질, 살 빠지는 체질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무조건 음식만 줄이려고 하시지 말고 소화력 개선되는 생활 습관, 또 소화력 개선되는 음식 꼭 기억하셔서 속 편한 다이어트로 건강 체중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